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8월 2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조금 영상이 늦었는데요. 아침에 차가 방전이 돼서 지금 긴급 출동을 부르고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가는 길에 영상을 다시 합니다. 시간이 5시 50분이 되었습니다. 평상시보다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영상을 이렇게 준비해 볼까 하다가요. 저는 이제 가장 잘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언급하지 않았던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좀 이렇게 소중한 소식이, 소중한 정보일 것 같아서 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에 관련해서 전체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줘야 될 것 같다. 좀 더 자세하게. 그게 여러분들에게도 좀 마음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까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은요, 이제 제 모든 영상에 통틀어서 가장 핵심은 늘 기업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 지식산업센터 자체가 기업체를 위한 상품이었고,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토지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업체한테 혜택을 주면서 너네들이 아파트형 공장으로 가라. 추가적으로 일반 이렇게 서울 시내에는 더 이상 이제 공장 허가를 내주지 않고, 이제 이 아파트형 공장으로 갔을 때 공장 허가, 공장 등록을 내줄 수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이 아파트형 공장은 아예 맨 처음부터 기업체를 상대로 해서 나왔던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체들한테 특혜를 주면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그 다음에 대출 부분을 이렇게 장기 처리로 융자해 준다 그랬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기업체가 샀던 이 전유물이 됐던 것들을 지금 시점에서 이제 이런 대출 부분이 일반 부동산 시장에서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식산업센터로 일반인들이 눈을 돌리게 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일반 개인이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양새를 갖춰야 되느냐, 어떤 모양새를. 전자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개인도 일단은 기업인 것처럼 위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좀 정확할 것 같아요.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으로 일단은 사업자 등록증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사업자 등록증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뭐 어느 호실 임대차 계약이 되었든 분양 계약서가 되었든 그게 있어야만 사업자 등록증을 세무서에서 발급을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임대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분양 받으실 만할 호실을 미리 보시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을 보시고 그 호실을 분양을 받으십니다. 분양을 받을 때는 일단 사업자 등록증이 현재는 지식산업센터인데 없잖아요. 근데 어떤 명분이냐면 내가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할 계획이다, 준비다. 나는 지금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이 건물이 다 준공이 되어서 입주할 때쯤이 되면 나는 이 건물에 입주해서 이 사업을 할 예정이다. 내가 지금 현재 쉬고 있는데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배워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는 것이다. 이 명분입니다. 이 명분으로 생각하시면 가장 좋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개인 명의로 이름으로 홍길동으로 분양 계약서를 만약에 505호를 분양을 받는다고 치면 505호를 홍길동 이름으로 분양을 받습니다. 그러면 분양 계약서 상에는 홍길동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그 다음에 인적 사항이 들어가서 분양 계약서를 작성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지식산업센터는 지식산업센터에 맞는 업종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업체인 것처럼 위장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 분양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그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을 할 때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으로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거에 있어서 이제 제조업 같은 걸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내주지도 않을 뿐더러 절차도 복잡하고요. 또 실제로 실사까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조업을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이제 이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처럼 굉장히 그 유리한 부분이 뭐냐면 세상이 굉장히 이렇게 스마트하게 돌아가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앱이나 어플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업체들도 되게 많고요. 이런 업체들이 가장 일반 개인이 쉽게 창업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도 그런 사업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렇게 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제작을 한다, 아니면 나는 그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는 사람인데 1인 창업자고 실질적으로 내가 이걸 지금 일을 배워서 하고 있다, 요런 쪽 업종을 넣으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뭐 이런 업종, 그 다음에 뭐 어떤 컨설팅을 좀 해준다, 뭐 이런 업종도 괜찮고요. 이런 쪽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셔서 업종과 업태를 이렇게 신청을 하셔서 미리 이제 사업자 등록증에 들어갈 그 상호명도 준비를 해 가셔야겠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을 합니다. 당일 발급도 가능하고요.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가서 이야기를 또 좀 잘 해야만 당일 발급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것저것 또 세무사에서 꼬치꼬치 이렇게 따져 물으실 때 각을 세우지 마시고요. 일단은 이제 내가 이렇게 실제로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분양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하시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게 한 게 있습니다. 일반 개인은 봐보세요. 분명히 부동산 그 임대 사업이 목적인데 제가 기업체로 위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임대 사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업종으로 넣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잔금을 대출을 받을 때 아까 80%까지 지식산업센터는 대출을 받잖아요. 이 부분에서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 임대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넌 당신은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사업이 아니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대출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사업을 하는 것처럼 모양새를 갖춰야 된다, 이 부분만 유의를 하시고 그 세무서에 가셔서 그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하시면 그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다시 그 분양을 받았던 그 시행사 이쪽에 오셔서 사업자 등록증을 그 분양 계약서를 정정을 하셔야 됩니다. 정정을 이제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이제 그 사업자 등록증 상에 나와 있는 상호명하고 사업자 등록 번호하고 그 다음에 사업장 주소하고 이 부분을 다 넣어서 이제 분양 계약서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야만 이제 이 그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게 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 건물분과 토지분이 나눠져 있는데 이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내고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자 등록증으로 부가세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업자 등록증을 꼭 체크를 하셔서 이렇게 내셔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요. 이렇게 되면 일단적으로는 서류적으로 맨 처음에 해야 할 그 지식산업센터에 맞는 업종을 사업자 등록증을 구비해서 실질적으로 나는 아직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사업체, 그 기업이다라는 걸로 일단은 인식이 되게 만들어 놨죠. 그랬죠. 그 부분을 일단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자 등록증 상에 사업 개시 일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내가 아직 분양을 받았지만 그 입주하려 그러면 뭐 보통 2년이나 2년 반 이렇게 걸리잖아요. 대략적으로 입주 날짜를 그 분양 사무실에 물어봐서 그 날짜쯤에 맞춰갖고 입주 날짜 정도에 가까이 가게 해서 그 날짜에 사업 개시 날짜를 그때에 맞춰서 써야 됩니다. 나는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 건물이 다 준공이 돼서 입주할 때 그때 내가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해되시죠? 요렇게 사업자 등록증을 구비를 하셔서
그러면 이제 모든 것들이 일단은 서류적으로는 이 사람은 진짜로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구나 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되면 이제 건물이 지어지고 계약금 절차에 따라서, 중도금 절차에 따라서, 잔금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중도금은 대부분 무이자 융자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은행에서 이제 자설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 바로 시행사 신탁 계좌로 돈이 들어가죠. 그러면 부가세 부분은 환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자 등록증으로 그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해서 부가세를 환급을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환급을 받아야 되면 이제 부가세를 자설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달에,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오늘이 29일이니까 이번 달에 제가 만약에 뭐 이번 달 중순에 중도금을 자설을 했다 그러면 이번 달 말일날 정산을 해서 그 세금 계산서를 가지고 그 관할 그 세무서에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 달 15일 이내에 이제 이 부가세가 환급이 돼서 돌아오는 거죠. 이게 이제 부가세 환급을, 이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있다가 이제 실제로 이제 잔금이 다 되고 입주할 때가 되면 이제 대출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개인 대출이 아니라 아까 만들었던 이 사업자 등록증. 나는 지금 현재 실적은 없지만 이 사업자 등록증으로 나는 이렇게 입주를 해서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이때 은행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실제로 이제 그 사업자 모양새는 기업이잖아요. 모양새는 기업인데 실적이 없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만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말은 기업 대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 신용 대출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대출 부분을 이렇게 진행을 해서 잔금을 치르고요. 잔금을 치르고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는 어느 지역을 막론을 하고 그 산업단지 공단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단지 공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절차들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근데 그 외의 지역은 그 관할 지자체에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관할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적으로는 그 지식산업센터는 그 취득세를 지금 현재 50%가 감면이잖아요. 이 부분을 감면을 받아야 됩니다. 감면을. 이게 산업단지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그 산업단지 공단에 입주 계약서가 있어야만 이 감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금 약간 다른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산업단지 공단이 아닌 그 이외 지역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할 때 아예 감면을 받지 말고 그 취득세를 다 내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취득세를 다 내버리는 방법. 이러면은 그 실질적으로 그 취득세를 감면을 받고 난 다음에는 임대사업을 하게 됐을 때는 이 다시 감면받은 거를 자신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번거롭기 때문에 그 산단 지역이 아닌 이외의 지역에서 일을 진행을 하실 때 그 처음부터 취득세를 내버리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내버려서 차라리 이제 임대사업을 하는데 여기까지 이제 잔금 대출까지 다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업종상에다가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를 하셔도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산단 이외의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바로 건물에 실질적으로는 뭐 내가 쓰는 것처럼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아서 사업자 등록증을 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임대사업 형태로 이거를 사서 취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것하고는 많이 달라요,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큰 맥락은 그렇습니다. 기업체인 것처럼 일단은 보여야 한다. 기업체인 것처럼. 그래야만 기업 대출로 해서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다. 이때까지는 내가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임대사업을 하겠다라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게 좋다. 그 다음에 그 지식산업센터는 현재까지는 무조건 취득세를 50%를 감면을 받아야 되는데 아예 감면을 받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다 취득세를 내버리고 그리고 나서 바로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전환을 해서 바로 임대사업자로 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오늘은 이 정도 부분만 알고 계셔도 좀 전체적인 맥락은 잡히실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좀 복잡한 부분이 산업단지 공단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 부분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번 더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지니까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하고요. 여기까지만 마무리를 하고요. 일반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를 이렇게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시는 데 있어서 사실은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이 그 아까 이야기했던 업종들 부분들도 잘 보셔야 되고, 이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부분까지 이렇게 무난하게 절차를 잘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프로페셔널 하신 분들을 만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분양을 받으시고, 이 부분까지 이렇게 좀 잘 처리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서 분양을 받으실 때 도움을 받고 컨설팅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오늘 목요일 영상은, 아침 출근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추가로 좀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또 다뤄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어떤 부분이 좀 더 필요한지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또 알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또 스터디도 하고,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다 거의 일이고 평상시 했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과 정보와 그 다음에 이런 것들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많은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또 지금 자료들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로 보여줄 자료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더 기도해 주시고 좀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더 힘을 내보겠습니다. 아침 영상 감사합니다. 목요일 하루 동안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